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8일자 금융 AI하고 보안 동향 리포트를 오늘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리포트를 쭉 읽어보니까요. 지금 금융권이 그냥 뭐랄까 조금씩 변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은행들의 그 요란한 AI 회사 선언부터 또 그 뒤에서 더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그리고 이 모든 속도를 조절하려는 규제의 줄다라기까지 이 흩어진 점들을 한번 쫙 연결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앱을 출시했다 같은 그런 기술 도입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네. 주요 금융그룹들이 스스로를 은행이 아니라 AI 회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거든요. 자,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그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금융은 AI 회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AX, 즉 AI 전환이 금융의 판도를 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아니, 은행이 스스로를 AI 회사라고 부르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은행 창구에 가면 로봇이 반겨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모든 금융 데이터가 AI의 분석 대상이 된다는 건지. 둘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엔진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엔진을요? 네. 지금까지 은행의 주 수입원이 뭐였나요? 바로 예금하고 대출의 이자 차이, 그 예대 마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대 마진이죠. 그런데 AI 회사가 되겠다는 건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딱 맞는 금융 상품을 실시간으로 추천해주거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을 판매하는 식으로요. 사실상 은행업의 라이센스를 가진 거대한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 응대를 챗봇으로 바꾸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군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선언은 최고 경영진이 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은행의 그 보수적인 조직 문화나 현장의 직원들이 과연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긴 그게 문제겠네요. 네. 모든 직원이 데이터 분석가처럼 생각하고 일하게 만드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 엄청난 성장통을 겪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우리금융만의 이야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리포트를 보니까 신한금융도 AI 전환 본격화를 선언하면서 AX 혁신 리더 발대식을 열었고, 맞아요. 신한도 그랬죠. 심지어 지방은행인 BNK 경남은행까지 미래형 금융 구현을 외치고 있어요. 이건 너도 나도 AI 깃발을 들고 전력 질주를 시작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금융권 전반에 평배해 있는 거죠. 누가 먼저 AI 시대를 선점하느냐, 그야말로 치열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거대 금융지주들이 항공모함처럼 아주 무겁게 방향을 틀고 있을 때 실제 바다 위에서 파도를 만들면서 판을 바꾸는 건 역시 인터넷 은행들이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다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K뱅크 이야기인데요. K뱅크가 UA 기업하고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게 만든 디지털 화폐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걸 은행이 직접 다룬다는 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통금융의 상징인 은행이 가상자산의 영역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흔들 정도인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을 할 때 며칠씩 걸리고 비싼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진 시도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 정말 엄청난데요. 하지만 리포트를 보니까 K뱅크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과제도 있죠. 세 번째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면서 업비트 의존도 해소라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동시에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점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거네요. 성장하려면 업비트와의 연계 같은 확실한 킬러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 그걸로 고객을 모으는 거군요. 네, 그걸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하나의 무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파트너가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딜레마네요, 정말. 성장을 위해 파트너에게 기댔다가 다시 그 의존성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딜레마. 이게 모든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겪는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뱅크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 정말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아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 그러니까 보안 위협이 따라 들어오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혁신과 보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 뗄 수가 없죠. 리포트를 보니 이 빛이 강해질수록 짙어지는 그림자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가장 민감한 문제인 보이스피싱부터 보면 범죄 수법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14억 원의 피해금을 코인으로 세탁해서 추적을 피하려고 한 총책이 결국 붙잡혀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물론 사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건 다행이지만 이건 뭐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에 계좌를 정지시키고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범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전 예방과 기술적 방어 체계입니다. 사전 예방. 요즘은 범죄자들도 AI를 이용해서 더 정교한 가짜 목소리를 만들고 타겟의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시나리오를 짜거든요. 방어하는 쪽도 당연히 AI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해야 하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 방어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리포트에 나와 있더군요. 특히 지문하고 얼굴을 합친 복합 생체 인식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안을 두 번 체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훨씬 더 똑똑한 방식입니다. 단순히 지문 찍고 얼굴 보여주는 그런 2단계 인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여기서 핵심은 AI가 결합된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평소 스마트폰 사용 패턴, 예를 들면 폰을 쥐는 각도나 터치하는 속도,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 같은 그런 비정형적인 데이터까지 학습하는 거죠. 와, 그래서 만약 어느 날 평소와 다른 각도로 폰을 들고 있거나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럽게 경직되어 있으면 지문과 얼굴이 일치하더라도 시스템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고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보안 등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기술이죠. 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행동 패턴까지 분석해서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SK텔레콤이 청소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결국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보안의 가장 약한 고리는 언제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방패를 강화해도 빈틈은 계속 발견되는 것 같아요. 토스뱅크에서 의도적인 오탈자를 이용해서 보안 취약점을 파고든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 사례 정말 충격적이었죠. 했는데 이게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편리함만 믿고 있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례는 핀테크 업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빠른 실행과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생명이니까. 일단 서비스를 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개선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토스뱅크 사례처럼 아주 기본적인 보안 허점이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편리함이라는 가치 뒤에 숨겨진 위험을 다시 한번 도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고객의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AI 전환, 신사업 진출, 보안 강화,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조율할 것인가? 바로 규제의 문제입니다. 네,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그 영원한 숙제죠. 리포트에 나온 핀테크 AI 협의 회장의 주장이 한쪽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I 기술인 속도전이라면서 낡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미래 금융의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주장해요. 혁신의 엑셀을 더 세게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죠. 그렇죠. 반면에 금융당국은 어떤가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피해 계좌 정지 권한을 확대하는 것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혁신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혁신이라는 가치와 안정이라는 가치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리포트에 있더라고요. 보험연구원이 제안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연금 및 자산관리 분야 확장인데요. 아, 네. 그 내용이 있었죠. 이게 현실화되면 제가 가진 모든 은행, 증권, 보험사의 연금과 자산 정보를 앱 하나에서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한 일이죠. 그렇죠. 통합 자산 관리라는 엄청난 편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내 모든 금융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앱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만약 그 플랫폼이 해킹당하거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내 금융 인생 전체가 통째로 노출될 수 있는 거죠. 편익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함께 거대해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편리함의 대가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결국 혁신을 장려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들로부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금융 서비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리포트를 쭉 훑어보니 지금 금융권은 정말 거대한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우리금융과 신한금융 같은 거대 공룡들은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고 K뱅크 같은 날렵한 도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화려한 빛의 이면에는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새로운 보안 위협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계속 따라붙고 있고요. 오늘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기술 혁신, 보안 위협, 그리고 정부 규제라는 세 개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톱니바퀴 좋은 비유네요. 어느 한 톱니바퀴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돌면 전체 시스템이 삐걱거리거나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 힘이 앞으로 어떤 역동적인 균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금융 앱의 모습, 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식이 결정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글로벌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더 과감하게 엑셀을 밟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조금 더 더디게 가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안정성을 먼저 다져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